오늘의 원자재 선물 및 현물 ETF의 가격 변동입니다. WTI 원유 선물은 3일 연속 상승했으며 어제보다 0.28% 상승한 85.3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가스 원유 선물은 5일 연속 상승했으며 어제보다 0.32% 상승한 1.8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금 현물 ETF GLD는 5일 연속 상승했으며 어제보다 1.46% 상승한 210.8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구리 현물 ETF CPER는 25.53포인트로 어제보다 0.55% 상승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여 5.84% 상승한 값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경제 뉴스입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시가총액이 지난해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 수요로 반도체 관련 주가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특히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의 시총은 작년에 11조 900억엔이나 증가해 18조 6,600억엔에 달했습니다. 한편 보잉의 동체 구멍 사고로 최대 경쟁사 에어버스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보잉 사태를 틈타 에어버스가 약진할 것이란 분석인데 지난해 에어버스의 신형기 주문 대수는 319대로 보잉보다 1.6배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 테슬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전년 동기보다 약 9% 감소한 38만 6,810대를 기록했는데 중국 경쟁사 성장과 일론 머스크의 논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의 지난해 파운드리 매출은 크게 줄어들며 손실이 늘었는데요. 인텔은 올해부터 제품과 파운드리 부문 실적을 나눠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2년과 2023년 인텔의 조정된 파운드리 매출은 삼성전자를 앞섰다고 합니다. 원자재 수요 증가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일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283달러로 전날보다 0.13% 올랐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국제 유가 또한 글로벌 공급 우려로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의 생산량 감축 유지 등으로 올해 국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안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으로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36%로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란 영사관 공격으로 중동 확전 위기감도 고조되며 국제 유가가 5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의 2월 구인 건수는 880만 건으로 2개월 연속 기록을 경신하며 노동시장 경고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보험사들은 올해 투자 리스크로 미국 경기 둔화와 침체를 가장 많이 지목했는데요. 대다수는 연말 국채 금리가 현 수준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베트남 1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5.66% 증가했고 산업생산도 4.1% 늘며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코로나19 상황 개선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트남 정부는 올해 6.5% 성장률을 목표로 재정통화 정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를 기술혁신 및 공급망 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5년간 5,067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바이오, 모터 등 분야별로 특화된 연구개발과 지원센터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일본 서비스업은 3월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로 7개월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신규 비즈니스와 수출 미결 주문 등이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3월 일본의 근원 인플레이션은 2.9%로 전월 대비 하락해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시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는 파운드리 업체 라피더스에 9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승인했는데요. 2나노미터 반도체 칩 생산 지원과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을 위한 것으로 대만 반도체와 삼성전자를 따라잡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